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청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 코너 소개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제청합니다. 이거 사실 별다줄입니다. 네, 별다줄이 맞습니다. 뭐지요? 별걸 다 줄인다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제주 청년이 말합니다를 줄여서 제청합니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청합니다는 본래 가진 뜻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안건을 해결해 줄 것을 공식 기구나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희의 윗사람은 바로 구독자 여러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안건을 들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는 생태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화물 운송업체 그 차주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차 예약을 해달라, 나갈 거다, 돌고래 싣고 나갈 거다. 돌고래 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약속했던 호반 측이 돌고래를 몰래 거제로 옮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등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야생생물보호법 관련 그 처분은 그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그 처분 규정이 있어가지고 해양보호생물 개체를 유통하였다라는 게 이제 호반에 대한 이제 적용 법조가 되는 거고요. 거제 시월드도 마찬가지로 그 해양보호생물 그 2마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될 시에 이 보관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해당사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허가를 이제 받지 아니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위반 사실이 있다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 62조 1호.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서 전 좀 놀랍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의 제도로는 제주의 이 멸종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대안이 오늘 이야기해 볼 생태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법인은 이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존재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자라는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들에게 법인을 부여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권리를 하잖아요. 준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준다라는 것을 똑같이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들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거네요. 자연에게도 권리를 부여해보자라는 제도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생태법인 제도로 과연 그러면 돌고래를 지킬 수 있나? 왜 제주에서 생태법인 제도가 필요한가를 그럼 제가 다음 질문으로 드려야겠는데요. 네. 왜 꼭 제주에서 생태법인이 필요하죠?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에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이 각종 관광, 그리고 각종 개발,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들과 오염수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서 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그들을 보호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의 대형 해양풍력 개발 등 그런 개발들이 좀 제지가 되는 것이 있고,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더 열심히 관리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수들의 규제를 더 강화해서 그들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바다가 더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방 큰 돌고래뿐만이 아니라 그 바다가 깨끗해지니까 그 바다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태 구성원들, 해양 생태계가. 네, 해안 생태계죠. 해안 생태계 구성원들,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채집을 해서 이런 생존을 해가는 우리 해녀분들의 삶도 더 개선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의 삶도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내내 이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진짜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이 공론화 과정을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 올해 2월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입법 정책 토론회. 처음 열렸던 공론화장이 국회였습니까? 네, 국회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관련해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고. 네, 포문을 열고 2달 후에 제주도 의회에서 입법 정책 토론회가 또 열렸고요.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저희 같이 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달 뒤인 5월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고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라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도 많이 네, 참석한 그런 맞습니다. 자리였겠습니다. 공무원도 참석하고 이런 생태법인에 관련된 전문가도 참석한 간담회였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이죠. 2022년 9월 중순쯤에는 제주 포럼에서도 이런 생태법인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한국환경법학계 정기학술 대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공론화뿐만이 아니라 또 특별한 자리들도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국의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 생태법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토론에 나서고 있다고도 합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요? 네, 맞습니다. 뭐 모든 학교는 아니겠지만 네,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주도에서는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직 그러네요. 제보된 바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한 학생이 정말 그 토론 개요서 작성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자료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주장을 보면은 이분은 찬성의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요. 첫 번째 이분의 의견은 이제 다양한 생명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법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고, 뭐 두 번째 의견으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똑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생태법인의 그 제도를 제대로 딱 이해한 그런 의견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분의 의견은 생태법인을 실시해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 뭐 도울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뭐 6차 대멸종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2만 6천여 종의 동물들이 뭐 멸종되고 있다는 자료까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적극적인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데 공감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반대의 의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제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은 이제 동물에게 주는 권리는 이제 허울뿐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허울뿐이다. 네, 맞습니다. 이 의견을 제시하신 이유는 동물이 이제 뭐 생태법인 제도를 부여해서 뭐 재판을 간다고 했을 시에 동물이 직접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뭐 제주에서 이런 토론들이 이뤄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래 세대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생태법인에 대한 이런 진실한 토론들, 뭐 진중한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생태법인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인류가 직면한 이 기후나 생태 위기의 근원은 자연을 대하고 있는 이 인간 중심적인 태도 때문 아니겠느냐. 자연을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일방적인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일, 이젠 좀 그만해야 한다. 인간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나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었습니다. 생태법인을 만약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될 것이고 개발 중심, 관광 중심의 제주도 변하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셨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이런 법률이나 제도에서 환경 보호의 의미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변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 보호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견들, 인식들이 있었다면 시간이 바뀌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죠. 네, 뭐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할 환경 보호의 의미는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들을 지키는 것이 환경 보호의 의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 중심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더 중심에 놓고 그들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법인 제도가 그런 것들을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 환경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토론회에서 이거는 우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의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더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오늘 생태법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이 제도가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청합니다. 제주 청년이 말합니다의 별다줄 제청합니다. 마무리해볼까요? 네. 여러분 생태법인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내용을 좀 알아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